네 번째, 침대 머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남쪽이나 남동쪽을 말하는 것이 이제 풍수의 통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조명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것이 아주 많기에 유독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조명을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방향을 선정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촬영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졸립네요. 잠 못 자고 뭐 정리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데, 자, 거기 얘기는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제는 생활에 요긴한 풍수 상식 8가지와 생활에 요긴한 풍수 인테리어 7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좀 읽을게요. 알고 보면 요긴한 생활 풍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알아두면 너무 좋은 풍수 상식이 되는 거니까 그냥 흘리지 마시고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첫 번째, 우리 개명 많이 하잖아요. 이름이 나쁘다고, 뭐 인생을 조금 색다르게 좀 피고 싶다 해갖고. 근데 개명한 이름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개명해서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개명한 것만 받아놓지 마시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은 많았지만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갖고 나이가 들어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이제 개명들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법이 좀 많이 바뀌어갖고 개명이 아주 편리하게 돼요. 그런데 개명이 좋아지려면 주변 사람들이 그 개명한 이름을 많이 불러주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개명을 하여도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갑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갑은 굳이 돈만 넣으라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고, 또 신용카드도 넣고 다녀야 될 것이고, 지갑은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풍수적으로 지갑은요, 나의 금전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에 신용이나 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자격증도 담아두는 곳이에요. 근데 지갑 없이 그 주머니에 동전이나 지폐를 접어놓고 다닌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금전운이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은 작은 돈이잖아요. 큰 돈, 그래서 큰 돈을 벌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는 동전이나 소액의 금전만 그 소통이 될 거다 이겁니다. 돈이 접힌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절반으로 꺾인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접지 말고 이렇게 좀 핀 채로 갖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일은 음력과 양력 어디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답니다. 왜? 음력을 세든 양력을 세든 규칙적으로 이렇게 세준다면 사주는 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양력 뭐 7월 1일이다 하면은 음력 변환하면은 그해 음력으로 변환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력이든 음력이든 사주는 변하지 않으니 편하신 대로 지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력이 좋다, 음력이 좋다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평소대로 생일을 차려 드시면 돼요. 네 번째, 부모님 그 산소 주변에 나무들이 이제 커가지고 주변 농사에도 지장을 주고 하는데 과연 그 나무를 잘라도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르셔도요 풍수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없는데, 단 산소의 뒤쪽은 가능한 조금만 손을 대시는 게 좋고요. 앞쪽은 많이 자르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그 인터넷에서 뭐 무슨 마켓 뭐 중고나라 해가지고 중고 제품 많이 팔잖아요. 근데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통해 갖고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 되나 그게 궁금할 겁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돈을 주고 사오시는 것이기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편하게 사가지고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서양, 동양, 우리 이쪽에 동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그분들 역시 반드시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불길한 물건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사탄의 인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양에서 흉가나 귀신 쓰인 물건이란 소리를
뭐 TV에 나오는 미스테리물이나 이런 거 보면 손이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풍수 이야기를 서양에서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풍수는 미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여섯 번째,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 유품을 갖다가 뭐 10년, 20년 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중에는. 버리는 게 맞는 걸지, 버리면 어떻게 버려야 될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려도 될지 궁금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북당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냥 고이 잘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TV에 어떤 무슨 옛날 물건에 관해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골동품 가치로 다 환산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락지를 몇 대 걸쳐서 후손에게 물려주곤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할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주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서 또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그런 예인데 부모님을 회상하는 좋은 유품이 될 거고 부모님 생각 잊지 마시고 마음을 자녀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건 약간 내용이 약간 틀린 얘기인데 돌아가신 아버지나 엄마가 쓰시던 그 어떤 인감도장을 그 버리기가 아까워 갖고 왜냐하면 인감도장의 그 재료가 뭐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거가 아니고 코끼리 상아 같은 거로 다 만든 그런 거 좀 물건이 고가잖아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갈아 가지고 이게 앞에 그 썼던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갈아서 자손인 그 아들인 내가 뭐 이름을 새겨 갖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의 도장이라도요. 도장은 절대 같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갈아서 앞면만 잘라내서 다시 쓴다? 아닙니다. 본인 것은 새로 새기고 아버님 것은 그냥 그대로 보관하시고 싶으면 잘 보관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장롱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문제도 돼도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장롱 같은 거는 반드시 태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유품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유품은 뭐 이렇게 물려받고 뭐 가락지 같은 거는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장롱만큼은 고인이 쓰던 것을 같이 써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장례식장 우리 살면서 문상 안 갈 수 없죠. 문상을 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그 민간에서 쓰는 그 무속적인 어떤 비방이 있을 거예요. 고춧가루하고 팥 같은 거 들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문 타지 않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실 때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 들렸다가 집으로 가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고춧가루나 팥은요. 화장실에 버려주세요.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덟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유골을 봉안한 봉안단지 어떤 그 유골함을 집안에 모셔두어도 되는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안단지는 절대 집안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제 그분들의 그 세상에 머무르셔야지 지금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으면 직접 추모관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반발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돌아가신 뭐 평가를 떠나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아직 그 장지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유골함이 연희동 자택에 있는 거로 아는데 어쨌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 개묘년은 2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는 윤년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윤달에는 살아있는 자의 행동은 좀 많이 자제하고 피하고 죽은 망자, 사자의 행위는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알아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 7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집안의 가구나 장식물은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닌데 만약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수족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절대 안방에는 들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서리가 창문 쪽으로 있어서 찜찜하다면은 커튼을 달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 모서리에서는 그 모서리에 그 어떤 충을 맞는 게 있거든요. 풍수
설명 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걸 피해 줘야 되기 때문에 커튼을 달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집 현관을 들어서면 입구에 동전을 두면 어떨까요? 재물과 금전운이 좋아지는 기복적인 행위인데 이거는 뭐 풍수와는 아무런 큰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다면 편하게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첫 직장 생활을 해요. 이제 그가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 그 첫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자녀의 방에 어떤 그림을 걸어두면 좋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이 잘 흐르는 그림이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을 걸어두면 좋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번영과 성취의 기운을 발동시켜 준대요. 새가 이렇게 하늘 높이 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번째, 침대 머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남쪽이나 남동쪽을 말하는 것이 이제 풍수의 통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조명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것이 아주 많기에 유독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조명을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방향을 선정해야 돼요. 침실은 잠잘 때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침대의 방향은 먼저 조명을 생각하시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침대의 머리가 바로 보인다면 좋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침대를 둘 곳이 없어서 현재 침대가 현관문과 창문의 일직선에 위치해 있다면 뭐 책장이나 이런 거로 가려서 안 보이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 소파가 있죠. 근데 주장이 뭐냐 하면 꼭 그 소파의 그 메인 소파의 주장 자리는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자리가 당연히 주장의 자리이지만 공간상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리에 권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주장 자리 옆에 협탁을 두면 주장의 자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주장의 자리에는 소파와 협탁만 놓아두는 것이 좋고요. 다른 물건들은 이 자리를 제외한 다른 곳에 놓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주방에서 칼 꽂이는 싱크대 위에 둬도 될까요? 안 보이는 곳에 둬야 될까요? 칼끝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와 칼꽂이는 다릅니다. 칼꽂이가 있다면 어디에 두어도 상관은 없답니다. 그러나 칼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곱 번째, 요즘은 좀 약간 그 복잡한 복층 원룸이 많잖아요. 근데 복층 원룸에 사는 경우 복층을 침실로 쓰고 1층은 거실 겸 공부하는 서재, 뭐 식사하는 부엌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복층을 침실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이거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 다락방은 지금과 달리 아주 불편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다락방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복층이라도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다락방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